안녕하세요. 시니어 세상의 강 대표입니다. 며칠 전 보건복지부의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에 대한 공청회가 있었고요. 그래서 제가 내용을 요약 정리를 해드렸었죠. 공청회 내용이 좀 길다 보니까 중요한 내용이 나온 게 있지만 지난 영상에서 모두 말씀을 드리지 못했습니다. 아무래도 요양이나 돌봄 관련 일자리에 대한 내용이 분명히 발표가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돌봄 분야에서 근로를 희망하는 분들에게는 나름 중요한 소식인 것 같아서요. 제가 오늘 따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돌봄 종사자로 현재도 계속 근로하고 있지만 기존의 일터가 아닌 새로운 시스템으로 옮겨서 근로해보고 싶은 분들, 혹은 앞으로 노인 돌봄 일자리를 생각하고 계신 분들은 오늘 영상 시청하시면서 앞으로 돌봄, 요양 분야가 이렇게 변해가고 있고 취업 시장에도 변화가 있겠구나. 그러니까 나도 이렇게 방향을 좀 전환해 봐야겠다. 이 정도로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의료 중심 요양병원 500곳을 선정하겠다고 발표를 했죠. 먼 이야기가 아니고 바로 내년 하반기면 시행이 되는 제도입니다. 전국의 500곳의 요양병원들을 선정하는데 그 선정 기준에 대해 비교적 자세하게 브리핑을 했습니다. 이 내용 중에 여기 두 번째, 질 높은 간병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병원이어야만 선정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죠. 이 부분만 실제 발언 내용대로 제가 다시 읽어 드릴게요. 일단 이 간병 인력은 저희가 직접 고용이든 또는 간접 고용이든 이 부분은 일단 허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간병인 배치 기준은 그러니까 4인실 기준으로 지금 저희가 생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간병 인력 자격 요건은 요양보호사로만은 한정할 수가 없어서 저희가 교육이나 이런 부분들을 전제로 요양보호사는 당연히 되고요. 관련된 특정 교육을 이수한 경우라고 해서 저희가 조건을 좀 달아야 될 것 같습니다. 질 관련된 부분은 저희가 시행하는 병원에 대해서 간병 인력을 관리하는 교육전담 간호사를 1명을 두는 것에 대한 비용을 보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1명을 두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실제 발언 내용을 제가 읽어드렸습니다. 참고로 해당 내용은 유튜브 보건복지부 TV의 간병비 급여화 추진 방향 공청회 영상에서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대략 17분 30초 정도부터 시청하시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국 정부 관계자의 발언대로 해석을 해보면 이 500개의 의료 중심 요양병원의 선정 기준 중에서 질 높은 간병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조건에 맞추어 간병 인력에 대한 확실한 개선을 하겠다는 이야기이죠. 그 중심에 누가 있느냐? 바로 요양보호사라는 직종이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즉 요양보호사는 당연히 해당이 되고 여기 요양보호사하고 이 플러스 되어 있죠. 생활지원사나 활동지원사 같은 돌봄에 대한 정식 교육을 이수한 분들이 간병 인력 자격 요건에 해당이 된다는 겁니다. 확실하게 언급된 부분이 또 있는데요. 여기 간병 인력에 대한 자격 요건을 보면 요양보호사, 생활지원사, 활동지원사 이렇게 나오고 외국인 간호사나 외국인 간병인, 외국인 요양보호사까지 요건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외국인의 경우는 한국어 능력이 검증이 되어야만 한다는 조건이 달려 있습니다. 자, 앞서 공청회 내용 그대로 팩트를 전달을 드렸습니다. 다만 정부에서 이렇게 공식적인 발표를 했지만 이번 공청회는 큰 틀은 확정된 것이지만 세부 요건은 지금부터 세세하게 논의를 거쳐서 수정 보완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현실적으로 당연히 그렇게 하는 것이 맞겠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 요양병원 간병 인력으로 요양보호사, 활동지원사, 생활지원사를 자격 요건으로 발표를 했지만 현실적으로 그리고 지역마다 과연 이분들이 간병인으로 요양병원에 충분한 인력이 지원을 할 것인지 그것은 미지수죠. 그래서 이 자격 요건을 갖춘 분들만 채용을 하겠다라는 것은 사실 100% 확정된 것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물론 제 생각입니다만 얼마나 근로 조건이 메리트가 있는지에 따라 그리고 기타 출퇴근, 교통 여건 등도 고려해야 하고요.
그것에 따라서 이 기존 자격 요건을 갖춘 분들이 지원을 많이 할지 아닐지 결정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일단 정부 발표에 따라서 요양보호사, 생활지원사, 활동지원사 분들이 요양병원이라는 새로운 환경에서 근로하게 되었을 때 달라지는 점을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이번 발표에서도 언급했듯이 환자 4명당 간병인 1인 시스템이 될 겁니다. 현재는 대부분 6인의 환자를 1명의 간병인이 보고 있고 그것도 24시간을 혼자서 근로하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서 4대1의 간병이 되면서 8시간씩 3교대 근로가 될 겁니다. 요양원도 3교대 근로가 이루어지고 있죠. 그것과 비슷하지만 근무하는 환경은 많이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대상 환자는 의료적 처치가 필요한 분들이죠. 그래서 상시 의료진이 대기를 하고 있고 환자를 살피고 있습니다. 바로 이 점이 요양원과 많이 다를 겁니다. 특히 위급한 상황에 간병인이 크게 당황하지 않아도 되는 거죠. 바로 응급처치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또 한 가지 다른 점은 병실 안의 구조가 환자 중심으로 잘 갖추어져 있습니다. 특히 화장실 동선이 워낙 짧아서 간병인들이 환자를 돌보는데 수월합니다. 그리고 식사 시간도 마찬가지로 식사를 방까지 보내주기 때문에 식사 보조가 요양원보다 수월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또 요양기관과 다른 점은 환자를 돌보는 일 이외에 다른 업무가 거의 없어질 겁니다. 예를 들어 요양원이나 주간보호센터에서 근로하는 요양보호사분들은 어르신을 돌보면서도 기관에서 청소를 돕기도 하고 매일 있는 프로그램 시간에 진행을 도와야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체조를 도맡아서 진행하기도 하고요. 어르신을 집까지 송영 운전을 하기도 하죠. 필요에 따라서는 주방에서 설거지 등을 돕는 경우도 생기기도 합니다. 즉 어르신 돌봄 이외에 다른 잔 업무가 많다는 거죠. 하지만 요양병원은 그럴 일이 거의 없습니다. 오로지 환자를 안전하게 돌보는 일이 대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되면 일의 효율이 올라갈 수가 있고 더욱이 지금까지의 간병인 시스템은 24시간 병실을 지켜야 하는 시스템이고 대부분 한 달에 하루나 이틀 정도 쉬고 병원에서 생활을 해야 합니다. 제 생각이지만 지금까지 병원 간병인이라는 직업을 우리나라 국민들이 기피하는 이유가 바로 이렇게 24시간 한 달 내내 병원에 매여서 근로해야 한다는 점이 가장 큰 이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번 보건복지부 발표를 보면 바로 이런 점을 해소했다는 데 가장 큰 의미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현재 요양보호사, 활동지원사, 생활지원사 등의 돌봄 종사자로 근로하는 분들 중에서 이런 점, 저런 점이 현재 마음에 안 들고 불합리한 것도 많다. 그래서 다른 새로운 이직 자리가 있으면 너무 좋겠다. 라는 분들에게는 참 좋은 소식이 될 것 같습니다. 내년부터 시행이 예고되고 있기 때문에 어쩌면 올해 말부터 채용 공고가 나올 수도 있죠. 그리고 현재 일을 쉬고 있지만 앞으로 돌봄 일자리에 취업을 생각하던 분들에게도 선택의 폭이 넓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장단점을 잘 생각해 보시고 요양병원 취업도 그 중에 하나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요양병원 일자리가 기존의 요양기관보다 무조건 더 좋은 거냐 라고 물으시면 그건 저도 확답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요양병원 간병 인력에 대한 임금이나 세부적인 근로 조건이 완전히 확정된 것은 아니기 때문이죠. 하지만 확실한 건 선택의 폭이 넓어졌다. 이런 점이 분명 좋은 소식이 되겠습니다. 새로운 시대가 도래하는 만큼 기존의 시스템에도 확실한 변화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 안에서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는 일들이 생기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내용 좋으셨다면 좋아요만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